자, 안녕하십니까. 여수고 2학년 동아시아반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수업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자, 율령과 유교의 성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율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흔히 율령 이퀄 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령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율령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법에는 율령에는요, 자,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법이고요. 반면에 령이라고 하는 각종 제도, 이것은 행정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율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과 령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율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는 이러한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육강식 시대였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적자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부국강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왜?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국의 부국강병은 무엇보다 중요했었고, 이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런 다양한 사상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유행했던 유가, 법가, 도가, 묵가 같은 제자백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춘추전국 시대 때 진이라는 나라에서는 뭐를 수용했다고요? 진시황제는 법가를 수용하게 되면서 마침내 부국강병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됐고, 자, 그러면서 마침내 이 춘추전국 시대를 하나의 나라로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데 이 법가 사상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법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굉장히 엄한 그러한 무슨 법이요? 형법 위주의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법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율과 령 중에서 특히 율을 강조했구나. 그런데 그 율도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진나라의 법가 사상은 마침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이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결국은 난을 일으키면서 또 결국은 진승 5강의 농민 봉기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런 법가를 주장했던 제자백가에 있었던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상황, 이사, 한비자, 이런 인물들이 다 법가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러한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입니다. 좀 봐주시고요. 진 한번 볼게요. 진나라 때는 법가를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너무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그러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자, 이때는 뭐 중심? 행정법 중심이 아니라 형벌.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형벌이거든요. 형법이니까요. 그래서 신체적인 강제 노동도 시키고, 심지어는 이때 굉장히 엄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때는요, 문자와 도량령을 통일했다, 이런 얘기 다 있었고요. 진시황제는 굉장히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해 갔죠. 이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진시황제가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정비했는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진시황이 이러한 법가적인 그러한 굉장히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이때 승상이 누구였다고요? 이사라는 그러한 법가 사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의 그러한 조언을 받아서 마침내 법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통치 체제를 완성했던 때가 바로 또 이 진시황 때였었네요.
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로 흩어져 있던,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그러한 나라를 마침내 진시황이 법가 체제로 부국강백에 성공하면서 춘추전국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또 법가 사상에 의한 부국강병의 성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시 황제가 법가에 의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수립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자, 이렇게 넓어진 그러한 중국을 이 진시 황제가 순행하면서 자, 이때 세운 비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낭야대각석이라는 비석입니다. 비석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넓어진 자기가 통일한 중국을 순행하면서 이때 세운 비석을 우리가 낭야대각석이라는 비석도 있다 정도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법과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상을 탄압했다. 그 사상가들 중에서도 특히 무슨 사상을요? 유가 사상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되는 책들은 다 불살질러버리고 또 유학자들은 이때 땅을 파고 생매장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고요? 분서갱유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을 통제했고요. 자, 법과 의한 가혹한 통치에 의해서 결국은 이때 너무 가혹한 통치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진승 오강의 난,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침내 진시황이 그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했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또다시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한나라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나라 때의 율령과 유교의 결합. 이게 중요하네요. 핵심 키워드는 결합되었다. 자, 한나라 때 율령도 있었고 이 율령에 유교가 결합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자, 전한의 최고의 전성기 때 한무제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무제 때는요, 동중서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동중서의 건의를 수용해서 이때 자, 이제는 법가가 아닌 뭘요? 유가요.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가보다는 유교를 국가 제1의 그러한 학문,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법가는 사라졌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타이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유교가 뭐와 결합했다는 얘기입니까? 법가의 율령과 결합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유교에는 천명사상이 황제체제를 정당화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천명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황제가 내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황제가 된 게 아니야. 내가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뭐란 얘기입니까? 명령이야. 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통치는 정당한 거고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이와 같은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권의 강화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 한무제 때는 유교가 국교화되어졌으니까요. 이 유교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있어야 했겠죠. 자, 그래서 이때 한나라 때 벌써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에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고구려에서도 이 한나라의 이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을 본떠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자, 유교적인 덕목을 갖춘 관리들도 뽑았는데요. 자, 이것은 오경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들어봤네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백제에 있었던 거죠. 자, 오경박사, 유교적인 덕목을 갖춘 그러한 관리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그 당연히 뭐겠습니까? 유교의 진흥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지방에서는요, 이 유가의 대부, 유가의 상징적인 인물 누굽니까? 공자잖아요. 그래서 지방엔 공자의 사당까지 건립하면서 유교의 진흥과 유교의 보급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한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나라 때는 유교를 국교화했으니까 유교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유교에 의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유교에다가 뭐까지?
자, 진나라 때 우리가 만들어졌던 율과 령 이런 거 있었죠? 자, 여기에 자, 법, 율령이 여기에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교 플러스 법, 유가 플러스 법과 이런 식의 개념이 수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근데 법에는요, 진나라 법과는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법에는요, 너무 가혹하고 엄격하고 백성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이었다면요, 이 한나라 때의 법은요, 자, 이 법의 내용들을 보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교 사상이 이 법 안에 폭넓게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유교 사상들, 이런 뭐 가부장적인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 법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율령의 체계와 단계를 한번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령입니다, 이제. 자, 율령은요, 자, 진나라 때, 자, 그쵸, 진나라 때 법과 사상이 수용되어지면서 이 진나라 때 이 율이, 특히 율령 중에서 율이 엄청나게 이때 강하게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뒤를 이었던 한나라는요, 유교가 국교되어지면서 이 법, 율령 안에 뭐가 포함되어지는 거요? 유가의 많은 사상들이 이 법 안에, 율령 안에 포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나라 다음이 뭡니까? 삼국시대죠. 위, 촉, 오 세 나라였잖아요. 이 세 나라, 위, 촉, 오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이었고, 이 서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진, 사마염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졌던 서진이 있었고, 이 서진은 결국은 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5호 16국에 의해서 그 화북 지역을 내주고 어디로요? 강남 지역으로 쫓겨갔죠? 강남 지역으로 쫓겨간 그때부터의 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동진이 되기 이전의 진, 사마염이 위, 촉, 오 세 나라를 통일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진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서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형법인 율과 또요, 자, 행정법인 영, 제도. 영은 그러니까 행정법이니까 각종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과 영이 따로따로 이제 구분되어지고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어지면서 마침내 율령 체제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령 체제가 완성되어지면서 이때의 율령이 어디로 전파되어진다고요? 동아시아 등으로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요, 일본, 또 베트남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마침내 뭐도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동아시아, 이쪽으로 가 있나요? 동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도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바로 뭐였습니까? 유교, 불교, 또 뭐였습니까? 하나가 유교하고 불교하고 또 한자 이런 것들이었죠. 유교, 불교, 한자는 이 전 시대에 벌써 다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수나라와 당나라 때 완성되어지면서 이때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되어졌던 율령이 동아시아 각국, 한반도,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에 큰 영향을 주어지게 되면서 마침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진 동아시아 문화권도 이때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맨 마지막 요소, 율령이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됐고 이것이 동아시아에 전파돼서 동아시아 문화권도 완성되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나라와 당나라의 율령 체제의 완성,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수나라, 당나라 때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근데 수나라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잖아요.
근데 수나라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곧 멸망했죠. 581년에서 618년이니까요. 아주 짧은 기간 있다가 곧 멸망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수나라 때 율령 체제가 이제 율령 체제를 완성하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때가 바로 수나라 때였네요. 수나라는 수도는 대흥성 장안이었네요. 율령 격식 체제가 만들어지네요. 보안에서 격과 식. 우리는 율령만 배웠는데 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율과 영과 또 뭐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격과 또 식, 이 네 단계의 법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 영, 격, 식 이 네 단계로 체제가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수나라 때이고요. 자, 수나라 때는 또 위중남북조의 그 대혼란을 또 통일했던 왕조니까요. 당연히 또 뭘 해야 될까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 체제, 또 지방 통치 체제 이런 것들도 정비했는데요. 이때 수나라 때의 중앙 행정 시스템은 자, 삼성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육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 삼성육부, 선생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고려 같은 경우도 이성육부 이런 거 배웠고, 발해 같은 경우도 삼성육부 배웠고요. 반면에 또 조선도 삼성육부 이런 거 배운 것 같은, 의정부와 육부 뭐 이런 거 배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왔군요. 그렇죠. 삼성육부 시스템, 이러한 고려에도 영향을 줬고 발해에도 영향을 줬던 이러한 삼성육부 시스템이 바로 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은요. 자, 이 지방은 주현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자, 지방의 행정단위를 주, 현 뭐 이런 걸로 나누어서 이 주와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파견한 지방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을 통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현제는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부터 실시했던 무슨 제도하고요? 군현제하고 똑같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요. 자, 구품중정제죠. 구품중정제라는 것은 이때 젊은이들의 뭘요? 추천하는 거죠. 이때 중정관이라고 하는 관리가요, 지방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젊은이들을 평가해서 몇 품으로 나눈다고요? 9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중앙으로 추천하면 그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죠.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제도라고요? 관리를 추천하는 추천제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능력보다는 그 가문이 얼만큼 강력한 가문이었냐에 따라서 이 품계가 등급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이런 상황이던 것이 수나라 때가 되면요, 중국 최초의 수나라 문제 때 중국 최초의 동아시아 어떤 최초의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무슨 제도가요? 과거 제도가 최초로 동아시아 최초의 과거 제도가 수나라 문제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집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유교 교육을 위해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설치됐고요. 다음에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제, 지금도 호적제 있죠? 이런 호적제를 실시했고요. 다음에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때 성인 남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그런 균전제 이 제도고요. 당연히 국가가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도 매겼겠죠. 그 세금이 바로 뭐라고요? 조용조라고 하는 그런 세금도 부과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남과 화북을 연결시키는 그런 물자의 수송과 또 하나 고구려 원정 군사적인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 엄청나게 넓은 토지가 있고 거기 날씨가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니까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강남에 있던 생산된 이런 벼들을 정체 중심지 수도인 베이징 우리가
장안으로 실어오기 위해서는 이때 장안으로 실어오기 화북이 있는 장안으로 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큰 운하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때 자 수나라 때 대운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운하 공사는요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나라 양제 때 만들었던 거죠. 그죠? 물자의 수송과 군사적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수양제 때 대운하 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 대운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백성들을 무리하게 토목공사에 동원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그러한 불만이 보다 강화되어지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또 하나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너무 무리하게 국력을 소모한 그러한 결과를 낳으면서 수나라가 굉장히 짧은 그러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또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당나라 볼게요. 당나라의 수도 어디요? 장안성입니다. 자 여기도 장안성이죠. 장안성은요. 자 이때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이때 국제도시였고 그래서 많은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이때 서역에 있는 젊은이들 또 뭐 상인들 또 예술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안성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서 무역과 문화의 집결지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장안성은 굉장히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또 외국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장안성 중요합니다. 자 수나라의 통치체제를 당나라 때 하면 그대로 계승하고요. 자 다음에 자 율령체제를 마침내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에 수나라 때 시작됐던 그러한 율령 체제를 당나라 때 오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완벽하게 완성을 시켰고 이 완성된 것을 동아시아에 널리 퍼뜨린 것도 바로 이 당나라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도 형법은요 이때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인간에게 가혹한 그런 형벌들, 너무나 잔인한 그러한 형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때 자 당나라 때 오면서요 형벌을 5가지의 형벌로 이때 정비했는데요. 그 5가지 형벌이 바로 태, 장, 도, 유, 사 예 5가지 단계의 형벌로 이때 자 정비했습니다. 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작은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장이라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곤장이고요. 도라는 것은 감옥에 넣는 거죠. 감옥에 하옥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유라는 것은 유배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잔인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가혹한 것, 사형 이런 단계 5개의 단계의 형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벌에는요 유교적인 이러한 형벌은요 여기 좀 중요한 건데요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됐다는 거 요거 좀 봐두시고요.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노비와 귀족의 그러한 처벌은 달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유교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한나라 때부터 이 법 안에 유교적인 이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어떤 거요? 부부간에 또 장유간에 또 부자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범죄를 차등 있게 처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 안에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 또 장유 또는 부자 간의 차등적인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 간에는 누구에게 더 심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에게 더 심한 차별을 하고 또 유교에서는 남녀 유별이었고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차별 대우 받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자에게 더욱더 엄격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유유서니까 이때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이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자, 이 당나라 때의 율령은 평등한 그런 법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유교적인 그러한 차별을 인정한 그러한 법이었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때 형벌은 다시 한번요. 평등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오늘날의 법의 개념은 아니었었고 신분에 따라서 장유에 따라서 부부에 따라서 그렇죠? 부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유교 이념이 반영된 그러한 법이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인 만큼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거기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